안녕하십니까. 2020, 20학번 새내기 여러분, 또 그리고 새학기를 준비하던 우리 기존의 학생 여러분, 이렇게 첫 만남을 영상으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가 엊그제 나가봤더니 날씨도 참 포근해지고 코로나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벌써 다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들도 사람들도 다시 많아지고 거리에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곧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주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정해진 대로 수업을 하지만 곧 강의실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수업을 하게 되리라고 희망을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번거롭겠지만 이제 2주 동안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이제 딱딱 떨어지는 어감처럼 2020 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아마 2001년도에 태어났겠죠? 그쵸? 그래서 2001년도 그 새해 태어나서 이제 2020에 대학을 들어오게 됐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만으로 몇 살쯤 된 거죠? 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생 중에서는 만 나이로 17살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17살. 생일도 늦고 학교는 일찍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주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만 나이로 사회에서 통용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은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쵸? 17, 18이니까 청소년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사실 이곳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를 제대로 보낸 거라고 보면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래서 나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바로 사회에 나갔어. 그러면 그냥 성인인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뭔가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맞는 곳. 그곳이 진정한 대학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대학이라는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라는 아찔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미성숙한 상태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시행착오 없이 고등학교 때 누가 주는 밥 먹고 깨워주는 대로 일어나서 수동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다가 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어른으로 살아갔다면 분명히 여기에 저기 부정적인 꼬리표를 줄줄줄 달고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제대로 된 어떤 규칙과 규약들을, 스스로의 책임들을 내가 지켜낼 수 있었을까 라는 아찔한 기분이 들면서, 대학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나를 쓰는 꼭 필요한 공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이 남들이 다 가고 수능을 봐서 들어오는 그냥 의례적인 절차,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공간 안에서 뭔가 나는 나를 다시 쓴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나를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그런 소중한 재발견의 장소로, 도약을 하는 장소로 기회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의 의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첫 번째로 합리적인 선택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별로 이제 선택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죠.
누가 선택해 주는 대로, 교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뭔가 학원도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외부에서 선택되어진 채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면 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합하고 어디에 부적합하고 어디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인지 타의에 의한 선택 속에서는 잘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스스로 추억을 채워나가고 스스로 내가 선택한 동아리를 갖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적합한 건지, 나는 막상 해보니 의외로 이건 잘하고 의외로 이게 또 나랑 안 맞고,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전가할 곳이 많았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학원 때문에 책임전가할 곳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가 멀어, 어제 저녁에 게임 늦게까지 했어, 술이 덜 깼어, 수업 제껴야지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F라는 결과를 책임을 져서 다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재수강을 하게 되면서 뭔가 나와의 싸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때 주위의 관계와 나 자신과 내 삶 전체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해안이 생기면서 그곳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책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내 선택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없이 사회생활을 그냥 바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막상 해보니까 못하겠네, 에이 그만둬야지, 그 삶 속에 뭐가 남고 그 삶 속에 무슨 성장이 있고 그 삶의 관계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가는 경험들을 이 안에서 차곡차곡 해보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학 안에서 이 수많은 기회와 선택과 책임을 통해 여러분은 생애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 정도로 맞춰야지 하는 그런 진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게 되는 선택은 이런 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하는 진로는 여러분에게 훨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폭넓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진로의 경험과 기회를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공간을 갖게 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챙길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그냥 난 이거 하고 싶어, 끝,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대학은 바로 그런 것들을 더 확장시켜주고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맥락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되어야 될 것 중에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 심리학적인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지금 그의 현재는 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응?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응?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꿈꾸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미루는 지점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선택을 해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내면에 다른 사람이 계속 양보를 해오는 그런 선택을 해오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지점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지금의 현재가 된다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기저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진로에 잘 반영이 되어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주변 관계적인 맥락 역시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가만히 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뭐 고모도, 삼촌도, 뭐 작은 아빠도. 우리는 다 자영업을 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나는 자영업에 대한 DNA가 더 강화되어 있고, 그것은 나의 장점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 집안은 이쪽 저쪽 다 사무직이야. 누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사무직에 계셔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무직적인 DNA가 더 강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의외로 다른 주위 관계에서 많이 벗어난 선택지에 갔을 때 시행착오가 많을 수가 있고, 주위 관계에서 많이 강화된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 내가 더 편하게 그 직업을 유지해 갈 수도 있겠고 하는 환경, 주위의 관계적인 맥락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환경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원픽은 그쵸,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유튜버, 또 뭐 래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는 선택할 수도 없는, 있지도 않았던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이렇게 새로운 측면의 직업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단지 지금 이 순간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내가 이 진로를 잘 유지하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맥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인의 특성, 개인의 기질과 개인의 어떤 스왑, 개인이 강한 것, 약한 것, 또 기회점이 되는 것과 또 개인에게 또 불리한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타고나는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르죠. 누구는 이런 환경에 강하고 누구는 저런 환경에 강하고, 저마다 다 다른 것들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갖지 않은 전혀 다른 것들을 굳이 돌아서 가지려고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강한지, 약한지, 또 내가 기회가 되는 환경과 약한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더욱더 유용한 측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아야 신이 나는 사람이 있죠. 뭔가 주위가 막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많아야 더욱더 뭐 흥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은 데 가면 기가 빨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들의 개인적인 기질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이들이 나중에 무엇인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 내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건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것에 가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낯선 것에서 새로운 것에서 뭔가 활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낯을 가리고 새로운 것은 싫고 익숙한 것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뭔가 환경이 막 급변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장소에 갔을 때 개인이 평가절하되고 그 사람 자체가 뭔가 폄하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기질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부터 개인의 기질에 아우르는 측면들을 하나하나 한강 한강 맛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더 넓혀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OT 시간에 뭔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면서 상호 교류가 있는 환경에서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저 혼자 인사를 하는 수업이 돼서 다시 한번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 역시도 분명히 첫 강의에 들어가는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나중에 평가를 하는 항목에도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수업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 수업 이론 수업으로 시간에 대한 시간의 구조화 부분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